오늘도 야담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깊숙한 고을, 청산 위의 한 양반가.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소문이 하나 있었다. 마님이 병들어 누웠고 병이 점점 깊어지더니 손끝조차 움직이지 못한다는 소문. 몇 명의 의원이 다녀갔고 몇 명은 고개를 저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이 맥은 이미 끊긴 것이나 다름없소. 마님의 성은 홍씨, 본디 명문가 귀수였으나 혼례 치른 지 겨우 7년 만에 병을 얻어 나날이 쇠약해져만 갔다. 남편은 도성의 장사로 바빴고 대청마루엔 나날이 침묵만 짙어졌다. 어느 봄날 그 집에 새로운 머슴이 들어왔다. 이름은 칠복. 동네 장정들보다 한 뼘은 더 크고 손이 크며 눈매가 깊은 사내였다. 처음에는 장작을 패고 뒷간을 쓸고 마당을 정리했다. 그러다 우연히 마님의 방에 들르게 된 날이 있었다. 저 사내에 손이 아주 묘합니다. 엊그제 쥐가 난 제 다리를 만지더니 거짓말같이 풀렸지 뭡니까? 그 말에 친모가 조심스레 마님의 방으로 글을 들였다. 처음엔 이마를 짚었고 다음은 발목을 만졌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맥이 아주 약하지만 분명 살아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의 숨이 아주 조금 깊어졌다. 눈꺼풀도 덜 떨렸다. 그리하여 사흘 뒤부터 칠복은 매일 밤 마님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청마루엔 방 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이불 위엔 병든 여인의 가냘픈 손과 낯선 사내의 굵은 손이 포개졌다. 처음엔 치료였으나 그 손길은 죽어가던 감각을 서서히 일으켰고 마치 긴 겨울 끝에 메말랐던 가지에 물이 돌듯 손끝으로 전해지는 정성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뒤뜰 작은 창호에 귀를 댄 채 숨죽인 눈빛으로 밤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자가 있었다. 마님 곁을 지키는 여종 분이. 분이는 그 밤마다 심장을 쥐어뜯는 듯한 기분으로 그 방에 귀를 대고 있었다. 칠복의 손이 닿는 자리, 마님의 신음, 그 모든 걸 가슴에 새기며 분이는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었다. 장마가 채 밀려오기 전 고온의 습기가 뜰을 덮었다. 문풍지가 축 늘어져 흙내를 퍼뜨리던 오후. 칠복은 장독대 앞에 쭈그려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손끝이 거칠어도 야무졌다. 쪼개진 손 마디마디마다 들깨향이 퍼졌다. 그때 뒤뜰 난간에 분이가 섰다. 칠복이 오늘은 무슨 약초를 올릴 건가? 더덕과 질경이에 쑥을 조금 섞었습니다. 마님 기침이 심해진 것 같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분이는 눈을 가늘게 뜬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선엔 경계가 섞여 있었고 묘한 질투가 어른거렸다. 칠복은 말없이 미소만 살짝 지었다. 그날 해질 무렵 마님 방 창호가 한 뼘 열렸다. 칠복이 달인 약을 마님은 반쯤 누운 채로 받아들었다. 많이 쓸 것입니다, 마님. 그 쓴 기운이 몸을 깨울 것입니다. 마님은 목을 적시고 천천히 숨을 뱉었다.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칠복은 그 떨림을 발견하고 다가와 손을 잡았다. 아직 혈색은 좋지 않지만 분명 맥은 이전보다 또렷했다. 고맙네. 마님이 속삭였다. 그 속삭임이 어쩐지 자신에게 하는 고백 같아 칠복은 눈을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물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팽팽해졌다. 지붕 위로 참새 소리마저 멀리 도망친 듯 조용했다. 그날 밤도 치료는 이어졌다. 분이는 등잔 불빛이 비치는 행랑 쪽에 서서 여전히 안을 엿보았다. 칠복이 장단지를 주무르면 살결이 부풀고 손길이 넓적다리를 지나면 마님 코끝에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다. 분이의 가슴은 미묘하게 조여왔다. 마님이 낫는 게 기쁜 일인데
왜 이리 속이 서늘한가? 그녀는 창호에 살짝 균열이 간 틈을 손끝으로 훑었다. 그 틈으로 마루를 타고 번지는 젖은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움찔 세웠다. 그러나 눈길은 더욱 깊이 방 안을 파고들었다. 잠시 뒤 칠복이 약솜을 덮어두고 일어나자 마님이 그의 소매를 잡았다. 분이는 그 장면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괜찮다면 오늘 밤은 조금 더 있다가 가겠는가? 마님, 하지만 나를 다시 숨쉬게 해주지 않았는가? 고마워서. 분이는 창호 틈을 부여잡고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새기듯 손톱으로 손바닥을 깊게 찍었다. 며칠 뒤 보름, 달빛이 뜰을 뒤엎은 한밤, 마님은 방석 위에 앉아 조용하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칠복은 등불을 낮추고 살며시 그 곁에 다가앉았다. 무슨 노래인가요? 오래전 아랫마을 풍류방에서 들었던 가락이라네. 서글픈 가락이 묘하게 마음에 남아 오랜 자리 보정 끝에 맞이한 짧은 평온. 마님의 목소리는 아직 가늘었지만 분명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다. 칠복은 그 기운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저 여인이 고요히 살아나는 것을 보는 일이 이제 치료를 넘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된 듯했다. 그때 방 안에서 바람도 없는데 등잔불이 흔들렸다. 창호 너머 서늘한 인기척. 칠복이 찰나 고개를 돌렸으나 이미 어둠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울리고 다시 정적. 그 시각 행랑채에선 분이가 초가지붕 및 항아리 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고 있었다. 거기에는 빛바랜 봉투가 둘둘 말려 있었다. 옛 의원이 남기고 간 묘약이라던 그것. 분이는 흔들리는 등불 아래서 봉투를 살피다가 이내 입을 악물었다. 마님이든 머슴이든 이젠 내 손으로 해야 돼. 그 목소리는 낮게 잠겼으나 결의는 날카로웠다. 그날은 새벽부터 하늘이 뿌연 안개에 갇혀 있었다. 바람도 새소리도 없었다. 모든 것이 조용하니 오히려 숨이 막히는 듯했다. 마님은 오래 누운 자리에서 허리를 일으켰고 친모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님, 혼자 일어나셔. 이게 대체... 마님은 말없이 웃으며 두 손을 무릎에 얹었다. 맥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 그리고 그 손끝에서 느껴지던 온기가 어쩌면 신기루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분명히 기운은 돌아오고 있었다. 칠복은 마루 아래에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이 정말 사람을 살린 것인지 아니면 그저 오래 앓던 여인의 마지막 남은 기운을 자극했을 뿐인지. 허나 마님의 눈빛은 분명히 변해 있었다. 죽음의 기운 대신 어떤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었고 기운이었다. 그리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그날 저녁 마님은 자신이 직접 손수건을 접었다. 손수건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향, 그것이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 마님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연분홍빛 수건을 들고 분이를 불렀다. 칠복에게 전해주게. 땀을 많이 흘리더구나. 분이는 그것을 받아 안으며 고개를 숙였다. 입을 다물었지만 눈동자엔 의심과 질투가 가늘게 번져 있었다. 밤이 깊었다. 등잔불이 흐릿하게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칠복은 언제나처럼 마님의 발끝부터 살폈다. 오늘은 어제보다 살결이 더 부드러워졌다. 오늘은 손이 따뜻하구나. 마님의 말에 칠복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끝을 천천히 종아리를 지나 허벅지까지 옮겼다. 치료라는 이름의 경계는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졌고 그들이 나누는 호흡은 조용히 감정을
덮고 있었다. 마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칠복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앉았다. 말은 없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밤을 견딘 한 줌의 열기와 한 줌의 맥이 흐르고 있었다. 마님이 천천히 손을 뻗어 칠복의 얼굴을 쓸었다. 정말 고맙네. 그 말 속엔 다시 태어난 여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시 창호 바깥 살인문 뒤편에선 숨을 죽인 채 서 있는 그림자 하나. 분이는 그날 오후 그들의 방을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약장을 열었다. 봉투 속에 고이 감춰뒀던 묘약 한 첩을 꺼냈다. 그 약은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잊게 하는 약. 감정이든 기억이든 맥이든. 그날은 비가 내렸다. 얇은 장지문을 두드리던 빗방울이 유독 길고 뚜렷하게 들렸다. 대청마루에 깔린 물기 사이로 칠복은 맨발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가랑비에 젖은 사내의 옷자락 끝이 무거웠다. 그 손 차가울 텐데. 마님은 희미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칠복은 그 손을 마루에 꿇어앉은 채 두 손으로 감쌌다. 치료라 하기엔 더디고 정이라 하기엔 조심스러웠다. 그날의 손길은 이전과 조금 달랐다. 혈색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고 맥은 뚜렷해지고 있었다. 마님은 이제 앉을 수 있었고 작은 찻상에 허리를 기대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치료는 더 이상 누워서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는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호흡으로 번지고 있었다. 칠복이 자네 그 손으로 제일 먼저 무얼 만들어 보았는가? 마님의 물음은 장난스러웠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가벼움이 아니었다. 소잡던 손입니다. 땔감도 만들고 새끼도 꼬았지요. 하면 그 손이 어찌 내 마음을 이리도 흔드는 것이지? 그 말에 칠복은 순간 고개를 떨구었다. 사내의 눈동자에 비친 건 두려움이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도리인가? 허나 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를 살린 것도 자네, 나를 흔드는 것도 자네라네. 그날 밤 치료는 없었다. 대신 마님은 자신의 손으로 칠복의 손을 이끌었다. 발목에서 시작해 종아리, 허벅지 안쪽 가장 깊은 그곳까지. 한 뼘씩 다가오는 감각은 이전의 보살핌이 아니었다. 그 손길엔 망설임이 없었고 마님은 그 모든 걸 받아들였다. 칠복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마님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님은 입꼬리를 들어올렸다. 되돌아가고 싶지 않구나. 창호 바깥 쏟아지는 빗소리 아래 모든 기척이 잠겼다. 방 안에 두 사람의 숨결만이 남았고 그 숨결은 눅눅한 밤 공기를 가르며 조용히 맞물렸다. 사흘째 이어진 비, 눅눅한 장지와 풀내음 속에서 분이는 행랑의 약장을 열고 봉투를 꺼냈다. 빛바랜 비단에 쌓인 오래 묵은 약재. 냄새는 독특하고 쓴 향이 코를 찔렀다. 분이는 잠시 그 향을 들이마신 채 중얼거렸다. 살릴 수도 있게도 할 수 있다 했지. 마당에 선 칠복이 장작을 털고 있었다. 젖은 어깨 위로 빗방울이 주르륵 흘렀다. 난간에 선 분이는 그를 바라보다 시선을 피했다. 칠복도 고개를 들었으나 둘의 눈은 어긋난 채 다시 내려갔다. 젖은 공기보다 무거운 기운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해질 무렵 마님은 칠복을 불렀다. 그 손으로 머리 좀
비켜주겠나? 칠복은 말없이 빗을 들고 마님의 머릿결을 가르기 시작했다. 밑살을 따라 내려오는 머리카락, 그리고 그 아래 떨리는 숨결. 매화가 피면 자네와 함께 걸을 수 있을까? 마님의 속삭임에 칠복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분이가 찻상을 들고 방에 들어섰다. 찻잔과 함께 곱게 접힌 연분홍 손수건 하나. 칠복이 땀이 많아 새로 지었습니다. 분이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은 서늘했다. 칠복이 손수건을 받으며 손끝이 닿자 분이는 조용히 물러났다. 마님은 조용히 찻잔만 들고 그 공기를 외면했다. 밤이 깊자 칠복은 일어났고 분이는 그 뒤편에 다가섰다. 칠복이 마님 옷 속에 번지는 붉은 자국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말에 칠복은 미간을 좁혔다. 그게 무슨 말이요? 분이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묘약입니다. 피를 막아 숨을 끊는 동맥을 풀 수 있다 했지요. 하지만 이건 내 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녀의 눈엔 고요한 불안과 끓는 결심이 함께 비쳤다. 칠복은 그 봉투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이걸 왜 내게 말하는 거요? 마님을 살리는 데는 이 손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이는 시선을 내렸다. 그 곁에 두 사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 밤 칠복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묘약 봉투가 흔들리던 그 순간 방 안에서는 치료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만의 침묵과 젖은 손수건 하나만이 그 자리에 남았다. 밤 공기가 심상치 않았다. 매캐한 연기 같은 것이 방 안에 얇게 깔려 있었다. 등잔을 켜도 어둠이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마님은 그날따라 입술에 핏기가 없었다. 숨을 고르는 호흡이 잦고 손끝이 서늘했다. 칠복은 맥을 짚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맥은 살아있으나 흐름이 뒤엉켜 있었다. 며칠 전보다 온기가 약해졌고 마님의 눈동자엔 혼미한 빛이 어렸다. 몸이 어떻게 이상하십니까? 마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아무래도 며칠 전부터 기운이 가슴으로만 몰려 자꾸 열이 오른다네. 칠복은 한 뼘 아래 명치를 살폈다. 손끝에 닿는 마님의 살이 뜨거웠다. 마치 속에서 불이 오르는 듯. 그 열기는 차분히 퍼지지 않고 울컥이는 덩어리처럼 살결 아래에서 도사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열이 아닌 듯합니다. 그날 오후 분이는 마당가에서 칠복을 불러세웠다. 그녀는 품 안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주지 않았지만 냄새가 먼저 퍼졌다. 어젯밤의 봉투였다. 그 약 마님 몸에 이미 조금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열도 그 맥의 어긋남도. 칠복은 얼굴을 굳혔다. 자네가 넣었나? 분이는 고개를 저었다. 다만 누가 넣었는지 아는 자는 저 하나뿐이지요. 그 맥, 맨손으로는 못 풀어요. 의원들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루에서 누군가의 걸음이 들렸다. 마님이었다. 머리를 빗어넘긴 속치마 차림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칠복은 마님 방에 들지 않았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으나 방문을 열지는 않았다. 마님도 불을 켜고 있지 않았다. 대신 방 안에선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마치 안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듯한 숨소리. 칠복은 뒤돌아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발걸음 위로 방 안 마님의 손이 천천히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피부 아래서부터 밀려오는 열기,
그 열이 살결을 넘어 마음까지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문풍지에 바람이 들이쳤다. 하늘은 검고 별빛마저 어두웠다. 마님은 등을 기울인 채 속저고리를 어깨 위로 대충 걸치고 있었다. 벌써 사흘째 칠복이 방에 들지 않았다. 침묵은 방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살결을 조이고 있었다. 방안을 천천히 걷던 마님은 거울 앞에 멈췄다. 무릎 위 닿은 옷자락을 젖히자 붉은 자국이 드러났다. 작은 점처럼 시작된 것이 이젠 넓게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뭔가가 숨어 있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눈. 열이 피어올랐다. 심장 아래서부터 밀려올라 목덜미와 귓볼을 달아오르게 했다. 그 순간이었다. 문이 열렸다. 칠복이었다. 땀과 비에 젖은 얼굴, 눈동자는 흐트러져 있었다. 왜 이제? 마님이 말끝을 놓기도 전에 칠복은 무릎을 꿇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열이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누가 일부러 마님을 그리 만든 것입니다. 마님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면 어찌하면 되는 것이냐? 칠복은 말없이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엔 묘약과 함께 짧은 침 3개가 있었다. 분이에게 받았습니다. 이 침을 넣고 이 약을 태우면 맺힌 맥이 풀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마님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이불 위에 누웠다. 허면 회복에 칠복이 자네만이 날 고칠 수 있는 자라면. 그 순간부터 방 안에 등잔 하나만 남고 2 사람의 숨결과 열기만이 번졌다. 칠복은 마님의 허벅지 안쪽 깊은 곳, 신맥이 흐르는 자리 위에 침 하나를 놓았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2번째 침은 명치 아래, 마지막은 등 뒤 척추 가운데 찔렀다. 마님의 입술이 푸르르 떨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픔은 없었다. 칠복은 약봉지를 태워 향을 피웠고 그 냄새가 살을 타고 숨결을 덮었다. 그 향에 묻혀 그는 천천히 마님의 몸 위에 올랐다. 이제 치료는 없었다. 사랑도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이었다. 벼랑 끝에서 붙잡은 살리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 그날 밤 마님의 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날 새벽 바람이 고요해졌을 무렵 분이는 머리를 질끈동이고 맨발로 장독 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걸음은 조용했으나 마음은 거칠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잔숨, 그리고 향 냄새, 그 모든 것이 분이의 귓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 속 약첩을 꺼내 들고 멍하니 바라보다 손끝으로 약초를 읊겠다. 그 냄새가 손바닥 안에서 피어나자 분이는 마치 자신이 그 냄새로 뒤덮인 듯 얼굴을 찌푸렸다. 이 손으로 마님을 살릴 수 있었거늘. 그 말은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었고 누군가에게 외치는 원망이었다. 그 대상이 마님인지 칠복인지 아니면 스스로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이윽고 동이틀 무렵 마님은 창문을 반쯤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머리는 단정히 빗어넘겼고 피부엔 열기가 남아있었다. 칠복은 마루 끝에 서서 눈길을 주었고 마님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짧은 눈빛,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뜻은 깊었다. 분이는 그 눈빛을 멀리서 지켜보다 땅을 움켜쥐었다. 마님, 그 열은 아직 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되뇌며 다시 약장을 열었다. 그 속엔 오래전 떠돌이 의원이 두고 간 서찰 하나가 있었다. 거기엔 신맥은 마음과 통한다. 감정을 통해 치유된 맥은 독과도 맞물린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 글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분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감정이 독이라면? 그 감정을 품은 자를 치유하면 독도 함께 옮겨간다.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마님의 독은 처음부터 몸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심어놓은 것도 단순한 약죄도 아니었다. 그건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감정.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의 감정. 분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뱉었다. 그리곤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마님. 그 맥은 내 안에 있었던 것이군요. 그날 밤 바람은 잠잠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끈적였다. 마님은 이불을 걷어내고 땀에 젖은 속저고리를 풀었다. 살결은 달아올라 있었고 눈꺼풀 아래로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다. 손끝에 감각이 돌아오던 날과는 다른 기이한 전율이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닌 다시금 덮쳐오는 혼란의 열기였다. 칠복은 방에 들어와 맥을 짚으려다 손을 멈췄다. 마님의 피부는 지나치게 뜨거웠고 맥박은 일정하지 않았다. 이건 분명 어제 풀었던 맥이 다시 막혀가고 있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손이 닿을 때마다 내 안이 이상해져 식은 피가 돌고 숨이 목까지 차오르다가 다시 식어. 그 말을 듣는 칠복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분이의 말이 떠올랐다. 그 독은 단 한 번에 풀리지 않소이다. 감정이 남아있는 한 맥은 언제든지 다시 꼬일 수 있습니다. 칠복은 말없이 침을 꺼냈다. 그러나 마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도 침도 약도 다 소용없을 것 같네. 그녀는 손을 뻗어 칠복의 얼굴을 쓸었다. 오늘은 그냥 나를 안아주게. 그 순간이었다. 문이 열렸다. 분이가 찻상을 들고 들어오려다 그 모습을 보고 멈췄다. 그녀는 차를 놓지도 못한 채 문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마님은 시선을 떨구지 않았다. 칠복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분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맥은 다시 막히고 마음은 더 흐트러졌군요.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균열이 있었다. 제가 드리려던 건 그냥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찻상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이 약을 쓰시지요. 이젠 감정 따위로는 안 풀릴 겁니다. 그러고는 품 안에서 작은 병을 꺼내 바닥에 놓았다. 칠복은 침을 놓은 손을 거두며 물었다. 그 약 그대가 쓴 것이요? 분이는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그건 마님이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의 손도 아닌 오히려 스스로의 결심으로. 그 말은 곧 경고였다. 질투도 복수도 아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마님은 그 병을 바라보다 이내 눈을 감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새벽 마당엔 이슬이 고여 있었고 행랑채는 적막했다. 분이는 떠났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만 약병 하나만이 조용히 대청마루에 놓여 있었다. 하얗고 투명한 액체. 병막에는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위로 아주 희미하게 쑥 냄새가 번졌다. 마님은 그 병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칠복이 마루 아래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둘 사이엔 침묵이 있었지만 그 침묵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분이 왔소? 마님은 말꼬리를 흐리며 물었다.
칠복은 고개를 저었다. 한마디도 없이 병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마님은 작은 숨을 쉬고 약병을 손에 들었다. 이 약, 내 병을 정말 다 고칠 수 있을까?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열은 감정에서 온 것도 분명하니까요. 마님은 병을 들고 대청으로 나왔다. 대청마루는 아직 축축했고 살인문 밖엔 새벽 안개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병을 들어 햇빛 한 줄기 쏟아지는 방향으로 기울였다. 빛 속에서 흔들리는 맑은 액체, 그 안에 자신이 비쳤다. 한때 난 죽은 사람이었어. 심장 아래 맥이 끊기고 마음도 멈추고. 그런데 자네 손이 그 맥을 다시 움직이게 했지. 칠복은 마님 앞에 꿇어앉았다. 허나 지금의 열은 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찌 자네 탓이겠소. 맥은 사람 손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 하지 않던가. 마님은 병을 입에 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액체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속에서 무언가 미끄러지는 느낌. 달거나 쓰진 않았다. 그저 맑았다. 그리고 몸이 가볍게 떨렸다. 손끝이 저려왔고 어깨가 한번 움찔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없었다. 통증도 격렬함도 아니었다. 그저 한 줄기 따스한 기운이 속으로 스며들었다. 칠복은 곁에 앉아 그 떨림을 지켜보다 그녀의 손을 감쌌다. 손끝이 이전보다 따뜻했다. 이젠 편안하십니까? 마님은 눈을 뜨며 말했다. 그대가 있어. 나는 살아있어. 허나 이젠 나도 내 몸을, 내 마음을 스스로 지켜야겠어. 그녀는 그 말을 남긴 채 조용히 마루 끝으로 걸어갔다. 그 끝엔 분이가 남긴 조용한 바랑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바랑을 들고 뚜벅뚜벅 마당을 걸었다. 칠복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묵묵히 따라 나섰다. 말은 없었지만 그 발걸음엔 결심이 실려 있었다. 그날 이후 마님은 더는 병상에 눕지 않았다. 열은 서서히 가라앉았고 맥은 잔잔하게 흘렀다. 분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초봄이었다. 대청마루 아래 수선화가 피었고 마당 한쪽 매화나무에도 봉우리가 들었다. 마님은 방석 위에 앉아 창호를 열어두고 있었다.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어깨를 건드렸고 그때마다 그녀는 가만히 웃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맥은 고르게 뛰었고 기침도 사라졌다. 더 이상 약도 침도 필요 없었다. 그저 한낮 햇볕과 조용한 바람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분위의 기척은 없었다. 행랑채는 비워진 채 마치 오래된 서늘함만이 감돌았다. 마님은 그 빈자리 앞에서 자주 멈추곤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릴 때면 그녀의 눈동자엔 어딘가 그리움과 미안함이 엇갈려 있었다. 칠복은 매일 아침 마당을 쓸었다. 예전과 다름없이 장작을 패고 약초를 다듬었다. 허나 그 손놀림엔 서두름이 사라졌고 마님의 곁에 앉을 때면 말없이 찻잔 하나만 내어두곤 했다. 어느 날 마님이 말했다. 자네 손은 묘하지? 병도 살리고 마음도 흔들었으니. 칠복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이제는 마님이 스스로 지닌 맥이 더 강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곁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날 오후 마님은 혼자 매화나무 아래로 걸어 나갔다. 분이가 자주 앉던 돌담 아래 자리에 조용히 앉아 가지 끝을 바라보았다. 가지마다 희끗희끗 봉우리가 올라와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쳤다. 연분홍빛 그 천 위에는 조그만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저는 마님의 병이 제 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도 맥도 누구의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건 떠나기 전 분이가 남긴 짧은 편지였다. 마님은 손수건을 가만히 접었다. 그 위에 매화꽃 한 송이를 얹었다. 그리고는 속삭였다. 분이야, 잘 가거라. 네 자리는 항상 비워둘게. 그 순간 칠복이 뒤에서 다가왔다.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 꽃잎 하나가 바람에 흩날렸다. 봄은 그렇게 깊어졌다. 장독대 위에 햇살이 스며들었고 매화는 완전히 만개했다. 마님은 아침마다 찻상을 펴고 손수 찬물을 올렸다. 그 동작엔 주저함이 없었고 손끝은 부드러웠다. 칠복은 그 곁에 앉아 늘 한 걸음 뒤에 있었다. 차를 따를 때면 손이 겹치지 않도록 조심했고 걸음을 옮길 때도 먼저 발을 내딛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마님의 병을 고친 자가 아니라 그녀가 원할 때 곁에 서는 사람이었다. 마님은 가끔 혼잣말처럼 말했다. 사람이 병들 때는 맥보다 마음이 먼저 멈추는 것이라더군. 그 말에 칠복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맥은 흐르지만 마음은 멈추기도 하니까요. 하나 그 마음도 언젠간 다시 길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없이 웃었다. 분이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 방은 다른 누가 쓰지도 치우지도 않았다. 마님은 그 앞을 지날 때면 잠시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곤 했다. 고맙다 분이야. 이 맥도 이 자리도 결국 너로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오후 마님은 자신의 병풍 뒤편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병이 깊던 시절 썼던 편지와 그림들, 의원들의 진단서, 그리고 한 장의 붓글씨가 담겨 있었다. 숨은 안으로 돌고 맥은 마음을 따른다. 그 글귀를 천천히 읽은 뒤 마님은 그것을 불 위에 올렸다. 종이는 천천히 타올랐고 그 재를 찬물에 살짝 불었다. 칠복이 물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전에 나요. 이젠 잊어도 되는 아프고 쓰러지고 그런 나를 원망하던 나.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마당 끝 매화나무 아래 앉았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꽃잎이 바람에 실려 흩날렸다. 칠복은 가만히 손을 뻗어 마님의 손등을 감쌌다. 그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조금은 떨리고 있었다. 마님은 눈을 감고 말했다. 자네 손이 처음 내 맥을 짚던 날 내 마음도 처음으로 뛰기 시작했지. 이젠 제 손이 닿지 않아도 마님의 맥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마님은 웃었다. 그래도 가끔은 닿아주게.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지나갔다. 꽃잎 몇 송이가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숨결이 아주 잔잔하게 하나의 맥처럼 흐르고 있었다. 사람의 맥은 단지 피가 도는 길이 아닙니다. 마음이 숨쉬는 길, 감정이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지요. 누군가의 손길에 맥이 살아나고 누군가의 시선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모든 것이 한 생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병이란 몸이 아닌 외로움으로 시작되기도 하고 치유란 약이 아니라 한 사람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도 비롯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혹시 우리 곁에 조용히 멈춰 있는 누군가의 맥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조용한 숨결과 따뜻한 한 편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